가구 제작 제품 기획 이미지맵 제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색채 분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맵 제작하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개의 삼속성과 그리고 색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리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그리고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색 자체가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색상에는 기본 색상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도는요, 이 색의 밝고 어두움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흰색을 섞으면은요, 밝아지고요. 검정색을 섞으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기본 색상에다가요, 밝은 색상을 칠하면은 그것도 명도가 밝아지고요. 또 어두운 색상을 섞게 되면은 그럴 때도 명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명도는 총 11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명도가 높다라는 것은요, 밝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흰색에서부터 흰색이 바로 10이라고 하면은 쭉 가서 자, 검정색이 0입니다. 그래서 명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검정색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요 채도는 색에 강하고 약한 정도인데 우리가 흐리거나 탁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도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색상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 기본 색상에다가 다른 색상을 섞었을 때에 이 색상이 또 변하게 되죠. 이 색상이 변했을 때에 우리가 채도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색상을 섞었을 때 명도가 밝아졌다. 그러면은 흐려지게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명도가 낮은 색상을 섞게 되면은요, 탁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도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명도와 채도가 같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색채가 있었는데요. 이 색채는 무채색과 그리고 유채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채색은 말 그대로 색이 없는 것, 유채색은 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채색은 우리가 흰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무채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을 섞은 중간에 이 회색이 무채색이다. 자, 그리고 반대로 유채색은요, 이 무채색, 흰색, 회색, 검정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우리 유채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자,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혹시 빨간색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투사의 빨간 깃발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 어떤 분들은 꽃, 동백꽃이나 이런 장미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빨간색 펜 이런 것들
이런 떠올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익숙한 것들,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색을 봤을 때에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이 색상 자체에서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색상을 가지고서 치료 목적으로 이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할 때에 이런 색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요. 우리 색의 삼속성 배웠고 색채의 특성에 대해 배웠죠. 자, 세 번째, 색에 따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색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분석과 이미지 맵 제작해서 색채 분석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색채에 의한 이미지 연상. 그래서 우리 이미지는요, 성별, 그리고 나이, 민족, 계절, 환경 등에 따라서 개인차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빨간색 장미를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을 생각했을 때 빨간 장미를 연상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활 양식에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지역과 풍토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우리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행운을 가져오고 아주 좋은 색상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색채에 대한 경험적인 연상. 그래서 이런 경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던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그 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노란색의 어떤 이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경험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떠올릴 때 노란색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란색의 공간에서 어떤 나쁜 좋지 않은 사건을 겪었다면은 노란색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중성적인 색 연상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중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색상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좀 더 뚜렷한 색상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좀 연상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색의 구체적인 연상과 추상적인 연상, 그리고 색채 치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빨간색은요. 구체적인 연상으로는 태양과 불, 사과, 장미 이렇게 있고요. 추상적 연상으로는 정열, 활력, 그리고 혁명, 위험, 흥분, 폭발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구체적인 연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구체적인 어떤 물체라든지 사물을 떠올리는 것을 구체적인 연상이라고 하고요. 이 추상적 연상은요,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물이 아닌 것 혹은 어떤 현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체적 연상,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태양, 어떤 물체이죠. 불도 마찬가지고요. 사과, 장미, 실제로
현존하는 어떤 물체들을 말하고 있죠. 자, 추상적 연상, 정렬, 어떤 물체가 아니죠? 그죠? 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력을 의미하고요. 혁명, 우리 빨간 깃발을 들고서 다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빨간색을 혁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 위험. 그래서 우리 위험 표지판 같은 거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되어 있죠. 또는 흥분하는 색상. 그래서 우리 투사의 빨간 깃발. 이런 것들. 그래서 소를 흥분시키는 색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 폭발. 우리 폭발할 때 터져 나오는 이런 불꽃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 빨강을 봤을 때 폭발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자, 색채 치료로 봤을 때 이 빈혈이 있는 빈혈 환자에게 빨간색의 어떤 색상의 물체나 사물을 들고 다니면은 이런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주황색을 한번 볼까요? 주황색. 일단은 주황색에 과일, 오렌지가 있고요. 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을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떨어지는 낙엽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면은 익어가는 곡식들, 노을 이런 것들이 가을을 연상시키죠. 이런 색상, 이것들이 거의 색상이 주황색이다 보니 가을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당근, 노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황색을 봤을 때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추상적 연상. 그래서 만족.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 연상이 사실 구체적 연상과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라고 하면은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 풍부, 건강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열, 식욕. 그래서 이런 오렌지 색상을요, 그러니까 주황 색상을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은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오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상큼하고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뭐 희열이라든지 식욕, 유쾌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색채 치료에서는 이런 유쾌한 식욕이 돋는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무기력이나 강장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은요, 개나리, 평아리, 바나나, 금. 그래서 이 노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 연상은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추상적 연상도 그에 따라서 어떤 희망이라든지 그리고 명량한 색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또 노란 색상입니다. 또는 질투하는 색상, 그쵸? 팽창하는 색상, 경박. 그래서 조금 뭔가 명랑하고 재미있지만 또 이게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진지한 회의를 해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좀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숙한 느낌을 또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염증이나 신경 완화제, 피로 회복에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연두색, 새싹, 잔디, 대나무, 완두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연두색은요, 휴식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색상이 바로 이런 연두 색상이죠. 초록색, 풀잎 색상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듯한 느낌을 초록색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안이라든지 안일이라든지 친해, 그래서 우리 친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신선한 거, 그리고 성장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에 이런 노란색이나 연두색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위안이나 피로 회복 그리고 강장제에 많이 사용을 하는 색상입니다. 자, 청록색.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따뜻한 색상들이었는데요. 여기 청록색부터는 이제 좀 더 차가운 느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록색이다 하면은 깊은 바다 혹은 깊은 숲을 느낄 수 있겠죠. 혹은 뭐 보석이라든지 뭐 사파이어 이런 것들, 찬 바람, 그래서 조금 추운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심원, 태동, 우리 깊은 이런 심해의 그런 느낌들, 그쵸? 아무것도 없는 듯한 어두운 느낌,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방한다든지 차갑다든지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 치료로서는 조금 차분한 색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추진을 할 때에 가장 적합한 색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파란색, 물과 하늘, 바다, 호수, 여름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파란색은 냉정함을 느끼게 하고요. 왜냐하면 차가운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얼음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냉정, 경계, 소원한 거, 영원, 명상, 진실, 젊음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기 같은 것들을 또 같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좀 차가운 색상이다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또 젊음의 색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파란색은 눈이나 신경, 피로회복, 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남색, 보라, 자주 흰색, 회색, 검정 이렇게 있는데요. 구체적 연상부터 조금 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색은 우리 난꽃, 뭐 가지, 도라지 해서 이런 색상들의 과일이라든지 뭐 꽃 같은 거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라지나 가지 에서 우리가 뭐 숭고함, 그래서 이런 난 같은 거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꽃이었죠. 그래서 이런 숭고함이라든지 냉철함, 뭐 심원, 그리고 이 숭고가 고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고독함, 뭐 공포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색채 치료로는요. 살균이나 정화 또는 출산에 도움이 되는 색상이라고 해요. 자, 보라색은 포도, 대표적인 보라색 과일이죠. 그리고 보석, 그리고 라일락 이렇게 보라색을 했을 때 느끼는 색상 물체들이죠. 자, 보라색은요, 우리 창조에 도움이 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 하면은 약간 창조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아한 거, 어떤 예술적인 거, 고귀하고 신비한 뭔가 신앙, 병약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라색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방사선 물질 치료할 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자주색은 우리 입술, 뭐 입술색 우리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요 입술색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연지, 뭐 자두, 모란꽃들이 자주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추상적 연상으로는요. 어떤 열정이나 애로, 그리고 화려한 몽상, 그리고 환상, 비례, 감미 해서 조금 보라색이나 자주색은 조금 더 신비로운 이런 색상이다 라고 떠올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나 노이로제 치료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자, 흰색, 눈. 대표적인 흰색이죠. 눈이나 솜, 웨딩드레스, 병원, 뭐 설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상적 연상으로는요. 결백이나 순수, 순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딩드레스가 이제 하얀색인 것도 이런 순수함이나 순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함도 있겠죠. 자, 청결함, 희망, 그리고 정직함. 그래서 어떤 조금 건드려서는 안 될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또 흰색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색채입니다.
자, 회색은요, 우리 구름이나 쥐, 제복, 아스팔트, 안개 해서 조금 어둡고 조금 칙칙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회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를 형성하니까 하다 보니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온화한 거 또는 우울한 거, 저 공포나 그냥 무난한 평범한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을 수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색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이런 회색이 주를 이루는 방에 있으면 조금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색상이다 라는 것이죠. 자, 검정색은요, 밤, 그리고 수치나 까마귀, 눈동자,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가 막 칠흑 같은 머리 색상, 머리다, 눈동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쵸? 자, 그래서 검정은요, 우리 까마귀를 떠올렸을 때 이런 죽음 같은 것들도 연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엄습, 공포, 조금 무서운 색상이 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두움, 침묵, 절망, 피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적 기능의 억제. 그래서 검정색으로만 있는 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위축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색의 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색을요, 우리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눈에 잘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의 명시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도를 높이는 데에는 색의 삼속성의 차이를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도의 차이를 크게 하거나 채도의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인데, 특히나 명도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명시성,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명도가 차이가 큰 색상들끼리 배색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눈에 굉장히 잘 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상들이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서 봤을 때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였던 배색, 조합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과 그리고 검정색. 자, 검정색 굉장히 어두운 색상이죠. 제일 어두운 색상이죠. 그리고 노란색, 밝은 색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과 검정색을 같이 배색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 눈에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합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도로 위에서 어떤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탕색을 연두색, 무늬색을 흰색으로 했을 때, 또는 바탕색을 흰색, 무늬색을 빨간색으로 했을 때, 혹은 파란색일 때 흰색의 어떤 무늬를 썼을 때, 이렇게 등등등등. 자, 요런 배색을 통해서 우리 눈에 확연하게 띄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면이 이제 우리가 보색 길이도 했을 때 더 밝아진다, 더 잘 보인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자, 요렇게 일단은 요 10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만약에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을 사용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고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명시성이 높은 색상 배색을 통해서 우리 눈에 잘 띄도록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히 파란색 하고 싶어서 파란색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응용한 배색 볼게요. 자, 위험한 거는 주황색, 그래서 배전판이나 위험 표지판, 방화, 빨간색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빨간색이죠. 그리고 통행 금지 표지판,
그래서 이런 좀 위험한 거 마찬가지로 이런 방화나 위험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의는 우리 노란색이나 검정색 같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주의 표지판, 교통 표지, 방지턱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안전위생, 녹색과 흰색 많이 쓰이죠. 우리 옛날에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구급상자, 그쵸? 병원 안전 표지에 많이 쓰이는 색상들이죠. 자, 기타적으로 주목성이나 명시도가 높은 색상, 뭐 차단기라든지 횡단보도판, 그다음에 신호등. 자, 그런 거 보면은 차단기나 신호등도 빨강과 초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빨간색과 초록색은 우리 보색 관계라고 하는 반대 색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등이나 이정표, 자동차, 비행기 선박, 위험물 제품 포장 경우에 이렇게 명시성이 높은 색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약 및 정리해서 우리 구체적인 연상과 추상적인 연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색상별로 또 색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색상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상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청록색의 추상적 연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창조. 창조는 우리 보라색. 보라색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순수. 순수는 뭔가 흰색. 그래서 결백이라든지 이런 것, 순결. 이런 것들을 평화. 이런 것들이 흰색을 표현하고요. 자, 활력. 활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빨간색을 보고서 우리가 활력이 느껴진다. 빨간색, 주황색도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4번 외로움. 외로움이 바로 우리 청록색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봤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미지맵 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과제는요, 그래서 색채를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이 되었는지 우리 아까 실생활에 사용한 배색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색채를 활용해서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